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이 이미 발의까지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1월 2일 날 민주당 주도로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11월 중 어떤 목요일 날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다음이 이제 우리가 완전 꿀잼. 왜냐면요. 만약에 이게 또 통과가 안 되잖아요. 재역일이 안 되잖아요. 같이 묻으면 돼요. 사실은 그게 통과가 돼야 국민적 분노가 덜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덜 모인다고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이랑 같이 순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하고 회담한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모로 실망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만 보면 그 면담, 그러니까 독대가 필요 없는 상황을 한동훈이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요구 사항을 미리 다 흘려놓고 독대를 해서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게끔 만들었다면 거기에 뭐 A4 용지에다가 요구 사항 정리해서 가면 뭐 합니까? 상대방이 내 요구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 한 장은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카드가 탈당 요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이거는 못 막는다. 그러면 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당과 대통령이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탈당하면 민심도 많이 가라앉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앞으로 그 일주일 내지 한 달 동안은 슈퍼스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카드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내가 이미 다 던져놓은 카드 또 한 번 확인시키고 개무시 받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웬만한 거 다 통과한대요. 근데 그 계산을 하면은 나는 어차피 내가 현역 대통령이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거 놓겠다라고 받아들이진 않겠지. 네. 문제는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 큰 정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실제로 탈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런 카드 정도로 던져야지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예. 뜻을 이룰 수 있다. 근데 그런 요구를 요구하기도 전에 테이블만 교체 요청을 했는데도 저쪽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여당 대표가 테이블을 교체 요청하는 건 처음이다라는 말을 근데 듣고 나왔기 그것도 때문에 윤석열이 고집이 보이는 게 그 원탁을 요구했는데 길쭉한 테이블로 준비했잖아요. 정반대로. 얘네들 개그치냐? 아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한동훈과의 관계예요, 그게? 예를 들면 딱 그거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국민이냐 김건희냐 택하라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건희를 쉽게 표현하면 나대지 말게 하세요. 대통령실에 지금 박혀 있는 김건희 측근들 정리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딱 그거잖아. 나 못해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딱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한동훈 인생 최대의 굴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걸 언제 당해봤겠어. 아니 대통령이란 놈이 면담 그러니까 처음에 회동이라고 했다가 면담이라고 바꿔가지고 가서 갔는데 아까 말한 이제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20분이냐 50분이냐 밖에 서성인다고 생각해봐. 그래놓고 자기랑 회동이 끝난 뒤에 추경호를 불러서 만찬을 해. 난 이건 정말 그 소리를 딱 듣고 난데 피가 거꾸로 쏟았을 것 같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렇죠.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라고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가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끝나고 브리핑을 네. 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래도 웃는 낯으로 기자들 만나서 나는 괜찮다. 그래 앞으로 잘 헤쳐나가겠다. 메시지 던지고 당에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혼자 삐져가지고 집에 바로 가버리면은 그 기다리고 있던 그 실무진들은 뭐가 됩니까? 장인어른 이주석하고 한동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피하 구분을 잘 못하실 때가 있어. 우리 동훈이 좀 지켜주세요. 장인어른 우리 동훈이가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자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우리 동훈이 소중해요. 한동훈이 한 말이에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너 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그래 나 여기까지 믿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저건 맨날 외워서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국민의 민심을 따를 겁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잖아요. 어.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그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시켰나요 그 질문은? 저는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훈아, 너도 정치 생명이 조금 더 연장하려면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그럴 거예요. 이따가 뭐 비슷한 이야기, 재밌는 짤에서까지 이게 언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지금 정치 생명 유지하는 권성동이, 장제원이 이런 사람들 다 박근혜 탄핵시켰던 사람들이야. 네. 물론 박근혜 탄핵 안 시켰던 사람도 일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치가 이 상황에서는요. 윤석열을 탈당시키든가 지들이 그냥 밖으로 나오든가 딱 선을 긋지 못하고 약점 잡혀가지고 말만 저딴 식으로 해놓고 나서 행동으로 못 옮기면 너는 그냥 끝나는 거야. 네 장인어른 봐 진영구 지금 네가 죽으면 진영구도 죽어 임마. 지금 전 대전고검 검사장 이 새끼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 어린 놈 새끼가. 아, 처음에는 도곡동 7인회를 그냥 뭐 그 십상시를 이렇게 빗대어서 만든 거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명단과 직업들이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이게 삼전도의 구력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에 머리를 그냥 찢는 거가 똑같은 거 있잖아. 야, 이 새끼야, 딱 이렇게 잡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우리 마누라, 뭐 가라고 그래, 이 새끼야. 콜라 먹고 꺼져, 이 새끼야. 딱 그거잖아. 제로 콜라. 그게 상징적이네.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제로 콜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윤석열이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네. 친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구한 게 한동훈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친한 게 입장에서는 같이 까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7인회 중 한 명인 신지호가 저렇게 얘기하죠. 회동의 모습이 참 국민들께 너무너무 송구한 거죠. 근데 저 한동훈도 그렇고 신주호도 그렇고 일부러 저렇게 안 예쁜 모습만 캡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작업입니다. 저거. 그 뭔가 캡처를 했는데 눈 뜨고 있으면 다시 노력이 많이 들어간 캡처구나. 그럼요. 하나하나 정성 들인. 신지호는 나와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투정을 부릴 수밖에 없는데 저걸 듣는 사실상의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세게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한동훈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나와서 계속 저런 식의 발언밖에 못하는 겁니다. 신지호 측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친한 친윤이 민주당의 친명 친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사이가 훨씬 벌어져 있어요. 저건 봉합 못해요. 할 수 있다면 김건희가 구속을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되게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저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상당수는 예를 들어서 원외이거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친한계를 해요. 지역의 분위기 때문에. 야, 김건희 좀 어떻게 해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현역들은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키자는 분위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스스로 받는 그 모욕감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한동훈이가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되냐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겠다는 결심으로 가야 돼요. 최혜병 특검보다 예.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심으로 가면 한동훈의 대선 주자 지지율도 오를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가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을 찍게 된단 말이에요. 예. 아, 보수가 괴멸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회동 발표가 저는 이 측면은 지금 아직 날짜가 잡히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용산을 더 자극한 카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걸 알고 한동훈을 면담을 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어떤 방송이더라? 엊그저께? 한동훈 이재명 품에 안기나? 뭐 이런 설명이 왔어. 저는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는다고 해요. 한동훈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한테 저 회동에 대해서 던진
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한동훈한테는 동아줄과 마찬가지였어요. 저걸 한동훈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이탈표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대표예요. 여러분 원내대표고 당대표 유상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학급 반장이 원내대표예요. 교장이 당대표예요. 근데 얘가 원해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검사 시절에 상명하복으로 그냥 그 자리를 대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 자리에 아이디어도 김건희한테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모욕 주기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뭐 우리 아내가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한동훈에 대한 의전 전체 시스템을 보면 진짜 강력한 권력자가 직접 기획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기동 비서관 입장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어. 그래서 권력이 공백 상태야. 근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방문을 한대. 그러면은 그딴 식으로 대접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제1 권력자가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의 아바타 이기정을 거기다 심어놓은 겁니다. 맞아요. 감시도 할 겸 한동훈 모욕 주기 하는 거지. 야, 너 네가 지금 우리 저 통한테 나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서 있을게. 한번 이야기해봐, 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명단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구체적인 명단을 말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 맞아요. 브리핑 할 때. 네. 한동훈이 그 명단을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야, 야, 내가 한동훈이라면 있잖아요. 요새 뺨 때리고 나온다. 뭐 미친 새끼, 돼지 같은 새끼 이렇게. 아니죠. 그랬으면- 한동훈은 그 독직 폭행 전문가이기 때문에 피해 당하는 걸 좋아합니다. 맞고 나온다고? 피해 당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럴 각오를 했더라도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대통령실에서 그날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이가요 김건희 특검에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못 취하면 한동훈 개가 떨어져 나가요. 다른 걸 실망하겠지. 찾겠지. 네, 실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 고민이 엄청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어느 쪽에선간 욕을 먹어. 나라면 살 길 찾겠다. 그렇다 보니 윤석열이가 이제 저 자네 새끼 부산 대구는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 저게 그런 게 있거든요.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지고 여론조사마다 불경 TK가 다 윤석열 못한다가 거의 배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민심은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최소한 PK, TK 내려가면 인기 많아. 당연히 많겠지. 야, 지지율이 30%라고 해도 그러면 그쪽 인구 중에 30%면 몇백만 중에 저런 몇 사람은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론 조작의 심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거 뭔가 한동훈의 셀카 모드로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자기도 이제 이렇게 좀 해보겠다. 좀 짠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저게 또- 윤석열의 어떤 사고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명태균 씨하고의 논란에서도 윤석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좋으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죠. 이따 뒤에 저것도 나와. 그런 용도죠. 윤석열 성대모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과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합니다. 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씨발. 야, 네 마누라 택해놓고 무슨 뭘 더 열심히 해? 마누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자갈치 시장 갔었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여기 붕장어의 비빔밥이요. 저 붕장어회 아니죠. 안하고죠. 안 한 거죠. 그래? 그리고 이제 붕장어 저 장어한테 물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어 열사라고 불렀었는데. 그 다음에 그 국제시장 가고는 이제 이재용 떡볶이 먹고 그 지랄을 했던 국제시장 깡통시장. 다음에 동네시장도 차나깨나 국민을 다 바꿔. 저는 거 차나깨나 그 김건희 생각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작년에 윤석열이가 대구 서무시장 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뭐 그 대구 오니까 그냥 힘이 납니다. 그 실제로 여론조사는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나는 그 지역에만 내려가면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그래봐야 몇백 명도 안 돼요. 또 윤석열이가 얼마나 모자란 건지는 이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바르게 살기 운동. 저기 행사에 가고 그 다음 날 경찰이 날 행사를 가잖아요. 자기 지켜줄 사람들한테만 갖고 열심히 맞아요. 비비고 있는 거예요. 네.
저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기 주위에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자들만 배치해놨을 때 저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데 막 대통령님 멋져요, 성렬이 오빠 이런 소리 나오니까 네. 너무 행복한 거야. 현장을 나가봐라. 현장은 다르다. 지금 이 소리 하고 싶은 거.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광주 비엔날레가 지금 한창이잖아요. 가볼 것 같거든. 그렇죠. 양동시장도 한번 가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강기정 죽이는 거야. 뭔가 떠올리게 할 텐데. 그건 그냥 아니 광주시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와서 한번 환기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면은 이번 주말에 광주 비엔날레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 하잖아요. 그냥 보통 그쪽에 시장만 찾아다니잖아요. 저는 등신 같은 게 대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비엔날레를 가라 그랬더니 무슨 기와집을 사오질 않나 뭐 이런 쇼핑을 네, 하려고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어쨌건 이런 상황이 돼서 윤석열이는 지금 이번에요 홍준표 만난답니다. 홍준표랑 대통령실에서 이제 만찬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가 와야 마음 편하지. 왜? 홍준표는 지금까지 한동훈 이렇게 계속 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때리는 내용이 보면 사실 윤석열 때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수를 개멸시키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큰 장애물이잖아요. 다음 판은 내 건데 한동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 홍준표로서는 한동훈을 굉장히 열심히 공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이상한 장소 그 미군들이 쉬어가던 휴게소 같은 곳에서 너 오라 그래가지고 와인글라스. 과일 도적하고 제로콜라 주고 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됐는데 홍준표하고는 만찬을 먹고 한동훈 만나고 바로 추경호랑 만찬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동훈 고립작전 이렇게 표현하면 저건 다른 게 없어요. 그만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둬라. 그만둬라 그거를 그 다음 날 뭔가 찌라시 형태로 또 뿌렸잖아요. 한동훈 사퇴 이래가지고 밭이 돌면서 이게 국민의힘 쪽으로 다들 이제 기자들이 문의를 하니까 한 방에 그거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그 올렸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찌라시가 돌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만들어진 찌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이탈표가 이제 관심이 되게 금방 와요. 지금 발의됐고 본회의 통과 지금 제가 봤을 때 2주 안에 합니다. 2주 안에.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번 주에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고요. 다음 주에 남아있는 운영이라든지 예결이라든지 이게 좀 남아있는 거고 11월 달 초 되면은 민주당 집회하고 바로 통과시킬 건데요. 이 이탈표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제 살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쫄보이게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믿는다. 이탈 안 할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인은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내가 해온 말이 있으면 그걸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아니 이 분위기에서 한동훈 주최하는 자리에 한 2~30명 모였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나는 김건희 특검에 찬성표 찍을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의 따까리 추경호는 지금 그 기재부 장관을 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먹고 사는 자야. 여전히 마차님께서 눈 감은 사진으로 훌륭하십니다. 우리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반헌법적인 특검법은 막아내겠다. 근데 저 새끼들 열받는 건 뭐냐면 특검이 반헌법적인 요소가 없거든요. 무조건 반헌법이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지금 그게 반헌법적인 행위가 내 말이요. 거죠. 이해충돌이야. 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도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요즘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 목소리랄까 이런 게 굉장히 결연해졌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이 부분에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한동훈과 윤석열 국민 눈높이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은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태기를 해야 된다면 내 정치적 장래가 밝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혀가 길어질 수가 없고 물론 윤석열이 쥐고 있는 한동훈의 약점을 자기가 이겨낼 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좀 모자란 거는 그런 거죠. 이미 내 마누라는 자제하고 있다. 이따 그 이야기가 또 따로 나옵니다만 이미 자제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더 자제한다. 그 말은 지금 자제하고는 있는데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주가 조작을 이제 그 검찰을 시켜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야당이 더 큰 걸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충견들 검찰들 내세워 가지고 그거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탐 대실이지. 사실 신용만 하면 되잖아요. 기소하고. 그게 훨씬 더 정권을 길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가 나는 결정타가 됐다고 봐요. 한동훈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렇죠. 이유가 됐다고 봐요. 자, 그렇습니다. 새날 구독 시간이요. 일단 구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새날 구독해 주시면 새날이 좋아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새날 입장하실 때 눌러주시면 또 좋은 방송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1877-0629 0629-0629로 전화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 글 쓰시는 분들은 구독자세요. 빼지 마세요. 새날 로고 바로 옆에 구독 중이라고 쓰여 있으면 구독 중이신 거고요. 구독이라고 눌러 있으면 구독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새날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24시간 돌아갑니다. 재밌는 뉴스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들 계속해서 클리핑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앱 까시고 새날 정보방 지금 채팅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들어오시면은 새날 방송이 계속되는 느낌이실 거예요. 중요한 정보들 계속 올려드립니다. 자, 클릭하시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